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시대 평범한 서민 가정에 밥상에 올랐던 한 가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돼지껍질 식혜. 지금 들으신 이름만으로도 낯설기만 한데요. 400년에서 500년 전 조선의 서민들은 이 음식을 일상처럼 먹었습니다. 현대인의 눈에는 낯설지만 그 시대 가난한 집밥상을 지키던 소중한 음식이었던 돼지껍질 식혜. 함께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드라마에서 본 화려한 궁궐 음식이나 양반 가정의 풍성한 밥상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했던 평민과 노비들의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선 초기부터 후기까지 서민 가정의 식탁은 매우 소박했습니다. 하루 세 끼의 밥은 대부분 잡곡을 섞은 것이었고 국은 된장이나 간장에 채소를 넣은 단순한 형태였습니다. 반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죠. 나물 한두 가지와 김치, 그리고 운이 좋으면 된장이나 간장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서민들은 단백질은 어디서 얻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돼지껍질 식혜입니다. 식혜는 생선이나 고기를 소금에 절여 발효시킨 음식을 말합니다. 이것이 조선 서민들의 단백질 부족을 채우는 중요한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돼지껍질이라는 것이 왜 음식이 되는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돼지껍질에는 콜라겐이 풍부하고 단백질도 상당히 함유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염분을 가하여 발효시킨 식혜는 보존 기간도 길고 맛의 풍미도 뛰어났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서민들이 돼지를 통째로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돼지는 귀한 동물이었습니다. 양반 가정도 자주 먹을 수 없었던 고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돼지를 잡을 때는 뼈, 내장, 그리고 껍질까지 모든 부위를 버리지 않고 활용했습니다. 돼지 껍질은 다리를 끓여서 도토리를 제거하고 소금에 절인 뒤 젓갈과 향신료를 섞어 식혜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돼지 껍질 식혜는 밥 위에 올려 먹기도 했고 국에 넣기도 했으며 반찬으로 곁들이기도 했습니다. 서민 가정에서는 이 소중한 단백질 공급원을 여러 번에 나누어 먹으며 소중하게 아껴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서민들이 돼지 껍질 식혜를 먹었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세종 때부터 세조 때까지 4대에 걸쳐 어이였던 전순이가 저술한 상가요록이라는 책입니다. 상가요록은 일반 서민 가정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과 그 조리법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에는 돼지 껍질 식혜뿐만 아니라 백꽃술, 밀기울장, 보리식초, 토란대김치, 실국수, 잣떡 등 현대인에게는 생소하지만 당시 서민들이 자주 먹었던 음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가요록은 상가, 즉 일반 서민의 가정이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양반의 고급 음식이 아닌 평민들의 일상 음식을 기록한 것이죠.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 책이 궁중 음식이 아닌 일반 서민 음식을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이들도 서민들의 음식 문화에 관심을 가졌다는 뜻이고 그만큼 서민들의 음식이 당시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돼지껍질 식혜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상가요록의 기록을 바탕으로 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돼지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흰 털을 제거합니다. 끓는 물에 삶아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 차게 식혀서 적절한 크기로 자릅니다. 그리고 소금에 절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염도입니다. 너무 짜면 음식으로 쓸 수 없지만 너무 싱거우면 보존이 어렵습니다. 적절히 염장된 돼지 껍질에는 생강, 마늘, 고추 같은 향신료와 함께 젓갈을 섞어서 항아리에 담아 발효시킵니다. 당시 서민들은 이 발효 과정에서 자연의 온도를 활용했습니다. 여름에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어 발효를 촉진했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 두어 발효가 중단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약 2주에서 3주 정도 발효되면 식혜가 완성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돼지 껍질의 질감이 더욱 부드러워지고 맛도 깊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든 식혜는 몇 개월을 두고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선시대 서민들은 음식을 보관하는 방법에 있어서 매우 창의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장을 빨리 발효시키기 위해 말똥에 묻어놓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말똥의 자연적인 열을 이용한 것으로 과학적 지식이 없었던 당시에도 자연의 원리를 활용한 훌륭한 지혜였습니다. 돼지 껍질 식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아리의 입구에 참깨묵을 쪄서 찧어 펴바르면 벌레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항아리를 반쯤 흙에 묻어 온도 변화를 최소화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냉장고가 없던 시대, 제한된 조건에서 음식을 오래도록 보존하려던 서민들의 절실한 노력이었습니다. 조선시대 평민 가정의 아침 식탁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새벽에 집을 나가야 하는 아버지를 위해 어머니가 준비한 밥상입니다. 그릇에는 조를 섞은 밥이 담겨 있고 국은 된장국에 채소 몇 개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밥 위에 놓인 것이 돼지 껍질 식혜 한 스푼입니다. 이 한 스푼의 식혜는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을 넘어 가족을 위한 어머니의 정성이었습니다. 제한된 살림 속에서도 가족을 건강하게 키우려고 했던 서민 여성들의 노력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돼지 껍질 식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상가요록에는 꿩고기 식혜, 참새 조림 같은 것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민들이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식혜로 만들어 먹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해안가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생선 식혜를 많이 만들어 먹었습니다. 내륙의 서민들은 돼지 껍질이나 소금에 절인 소금 생선 같은 것으로 단백질을 충당했습니다. 당시 서민들의 밥상은 지역과 계절에 따라 달라졌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돼지 껍질 식혜를 먹지 않습니다. 마트에 가면 다양한 음식과 영양제가 가득하고 고기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돼지 껍질 식혜는 정말 소중한 음식이었습니다. 현대의 건강식 문화운동에서도 돼지 껍질의 콜라겐은 주목받고 있습니다. 400년 전 서민들이 우연히 먹었던 음식이 현대 영양학으로도 인정받는 건강식인 것입니다. 어쩌면 서민들은 이미 그 당시부터 무엇이 건강에 좋은지 자신들의 몸으로 체험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는 주로 임금이나 양반, 관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돼지 껍질 식혜 같은 음식의 역사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인구의 대다수였던 평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그들이 어떤 지혜로 살아갔는지입니다. 상가요록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선시대 서민들의 일상, 그들의 삶의 질감,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밥을 차렸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입니다. 지금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음식을 준비할 때 항상 풍요로움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서민들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가족의 밥상을 차렸습니다. 돼지 껍질 식혜는 그러한 노력의 증거입니다. 400년에서 500년 전 조선의 한 평민 가정, 어머니가 준비한 밥 위에 올려진 돼지 껍질 식혜 한 스푼. 그것이 담고 있던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제한된 조건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서민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역사는 왕과 양반만의 것이 아닙니다. 평민들의 밥상에 올려졌던 돼지 껍질 식혜도, 그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음식과 문화도 모두 우리 역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선시대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지혜로웠는지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해야 할 시간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